안녕하세요.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 김지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션 네 번째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배치 추천 리스트 가져오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도 드시고 오후까지 오전 아침 9시 반부터 좀 많이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이제 힘내주시면 오늘 세션 이제 마무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계속 작업 연결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AWS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지금 진행할 작업은 저희 가이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퍼스널라이즈 배치 추천 리스트 가져오기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개인화 추천 모델 만들기 부분에서 입력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글루 데이터블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하고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진행하고 추론 결과값을 이제 API로 호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방금 전에 또 태수님께서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천에 대해서 이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셨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저희 마지막 과정은 조금 수월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했던 작업들을 복습 형식으로 다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좀 무방한데 이번에 진행할 작업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실시간 추천이 아니라 배치로 추천 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을 직접 진행할 거고요. 배치 인퍼런스 잡이라는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을 하여서 추천 영화 리스트에 대한 배치 작업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 작업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배치 인퍼런스 잡을 위해서 글루 데이터블에서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전에 했던 데이터블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시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블에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다이나모DB에 이제 람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한 뒤 다이나모DB에 이제 삽입하는 그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널라이즈로 배치 추론하는 작업 그리고 전체 작업을 완료한 뒤에 배치 추론의 결과를 API를 확인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블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블. 네. 자, 글루 데이터블로 인풋 데이터 생성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매니지먼트 콘솔로 돌아가 주시면 글루 데이터블을 위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실 데이터를 먼저 카피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카피 커맨드가 이미 저희 클라우드 포메이션 생성하실 때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검색하신 뒤에 저희 아까 만드신 퍼스널라이즈 스택에서 퍼스널라이즈 스택 클릭하시면 저희 출력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요 출력이라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네, 하단에 보시면 S3 Copy CLI4 Lab 5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WS3 CP 구문을 저희가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구문을 복사해서 클라우드 9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9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클라우드 9에서 한번 요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미 이제 실습을 위해서 준비한 데모 프라임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버킷에 복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S3에 객체가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객체가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S3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3 스토리지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S3에서 저희 퍼스널라이즈 버켓, 퍼스널라이즈 버켓에 저희 스트림 데이터가 이제 복사가 되었으면 새로 고침하면 보이실 겁니다. 네, 아직 데이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 혹시 다들 진행해 주셨을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이나 다시 어떤 단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지금 데모고 프라임 클릭 스트림 데이터 파르케 파일이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었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아마존의 이 S3라는 스토리지 서비스에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혹시 왜 3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S3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라서 S3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이제 글루 데이터부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서 글루 데이터부를 쳐서 데이터부루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글루 데이터부루 서비스로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방금 전에 저희가 받은 이 파르케에서 퍼스널라이즈 배치 인퍼런스 잡을 위한 이제 데이터 권장 형식으로 데이터를 좀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의 포맷은 어떤 형식이냐면 인풋 데이터 포맷을 한번 밑으로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유저 아이디만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실습에서 저희가 방금 복사한 데이터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실 텐데 글루 데이터부루에서 저희가 일단 데이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봐도록 할게요. 네, 주황색의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황색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퍼스널라이즈 배치 유저 리스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레시피 이름도 자동으로 적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 집합 선택을 이제 해주실 건데 새 데이터 세트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새 데이터 세트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한 경로, S3 경로를 입력을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S3 이제 스택 퍼스널라이즈 버켓에 있는 데이터, 방금 전에 가지고 온 스트림 데이터,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요 클릭 스트림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형식이 파르케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네, 파르케 형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루 데이터부루에서 S3에 있는 데이터에 조회를 해서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에서 권한이라는 거는 전부 다 IAM이라는 권한 관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 역할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비스들 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네. 여기서 새로운 역할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할 생성을 클릭하시고요. 전미사는 퍼스널라이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소개를 드리면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생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오늘 실습에서는
personalize 배치 유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이 이름을 넣으면 자동으로 레시피 이름이 자동으로 적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 집합, 새 데이터 세트를 추가해서 방금 전에 저희가 카피해 온 스트림 데이터, 파르케 형식의 스트림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셨죠. 그리고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파르케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맞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역할, 그래서 지금 데이터브루라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S3라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네, AWS 서비스 간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IAM 역할이라는 것으로 권한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WS도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던지 이 IAM 역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아키텍팅 하시고 또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주황색의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다시 하셔야 되실 분이, 그러니까 아직 못 따라오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이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 한 1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돼요. 네, 1분 정도 대기를 하시면 저희가 오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칼럼,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필터링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이 혹시 다 돌아가시고 여기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뜨시면 저희 채팅창에 이응이라고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1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2분, 벌써 이제 3분, 네, 빠르게 이제 이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응, 시읒, 이응이라고 네,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답변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자, 다음에 할 작업을 조금 기다리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글루 데이터브루를 이용해서 지금 파르케 형식의 지금 원본, 로우 데이터를 좀 전처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문 이력이 있는 고객들의 리스트만 뽑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주문 이력이 있는 고객의 리스트만 뽑아서 이제 배치 추천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라도 뭐 업무 때문에 앞에 세션을 뭐 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워크샵 페이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워크샵 페이지에 자세히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오늘 세션이 끝나더라도 저희 워크샵 페이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니까요. 계속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이 페이지 다 보이실까요? 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작업, 전처리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은 다들 오전에 해보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 가이드 화면을 따라가기 전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작업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브루에서 이벤트 타입이라는 컬럼에서 오더 내역이 있는 고객만 필터링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 컬럼을 제외하고 나머지 컬럼은 전부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아이디 컬럼명을 이 유저 아이디 언더바 제외하고 i를 이제 대문자 i로 변경을 해서 컬럼명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글루 데이터브루의 레시피를 직접 한번 추가를 해 보시고요. 완료하신 분들은 저희 오른쪽에 이 레시피라고 하는 부분이 뜨실 텐데 여기에 총 몇 가지 단계가 표시되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진행하시는 시간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진행하시는 분 한 3분 정도? 네, 한 3분 정도께는 또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면서 또 따라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오전에 진행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제 가이드 말고 직접 한번 클릭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또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벤트 타입의 주문 이력, 오더 내역이 있는 고객만 필터링 하시고요. 유저 아이디 컬럼을 제외하고 나머지 컬럼은 전부 삭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에 대한 변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완료하시면 레시피 몇 가지 단계가 뜨실 텐데 지금 벌써 한 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네, 벌써 세 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름을 보고 있는데요. 이땡제님 그리고 이땡수님 네, 두 분 그리고 김땡진님께서 벌써 나왔네요. 네,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아직 진행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간 남은 동안 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의 내용 굉장히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네, 5개 레시피로 구성이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간의 소개를 드리면 저희 유저 아이디 컬럼명, 이 유저 아이디 언더바 없이 이제 대문자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지금 퍼스널라이즈의 배치 작업에서 권장하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제대로 완료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채팅창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근로의 데이터브루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선택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레시피를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 적용까지 같이 눌러주셔야 실제로 이제 레시피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네, 저희 20초 후에 이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성함을 부른 김땡진님, 그리고 이땡제님, 그리고 이땡수님께서는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네, 별다방 쿠폰을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세 분 중에서 뭐 퀴즈에서 겹쳐서 스타벅스 쿠폰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께도 또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직접 해보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희 같이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대부분 다 작업을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자, 가장 먼저 이벤트 타입에서 저희가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만 일단 먼저 필터링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클릭과 뷰에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더, 구매 이력이 있는 유저만 저희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까지 누르셔야 돼요. 적용까지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적용을 누르면 이제 오더, 주문 이력이 있는 유저 리스트만 이렇게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을 삭제를 할 거예요. 이벤트 타입이라는 컬럼 삭제를 할 건데 요거 누르시고 저희 이제 열이라는 부분에서 열 삭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동일하게 타임스탬프 그리고 아이템 아이디 전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를 할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열을 삭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타임스탬프와 아이템 아이디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 누르시고 적용까지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템 아이디도 상단의 열에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만 남아있죠. 이 유저 아이디의 컬럼명을 퍼스널라이즈 입력 권장 사항인
언더바를 제외하고 I를 이제 대문자로 바꾼 형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컬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드가 아닌 스키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 이름에서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열 이름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오른쪽에 레시피 총 5개를 이제 진행을 했다. 그래서 5개라고 아까 먼저 답변을 주신 분들께 저희가 별다방 쿠폰을 전달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레시피까지 작성을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조금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 레시피로 저희가 작업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작업 생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생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작업의 이름은 Personalize Batch User List 잡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Personalize Batch User List 잡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신 뒤에 작업에 대한 출력을 설정할 겁니다. 자, 저희가 오전에는 작업에 대한 출력을 CSV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CSV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출력 형식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 배치 작업에서는 JSON 포맷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형식을 JSON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출력된 전처리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될 위치는 Personalize Stack, Personalize Bucket 요 마지막 3번째 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배치 버켓이 아니라 Personalize Bucket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 버켓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할이 필요하죠. 역할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든 Personalize라는 기존의 역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sonalize라는 기존의 역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고요. 작업 생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작업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CSV라고 이제 적혀 있을 텐데 오전에는 CSV 그대로 괜찮지만 지금 배치 작업에서는 저희가 JSON 포맷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JSON이라고 포맷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출력이 저장될 버켓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권한을 저희 AWS I의 역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여했고요. 역할은 저희가 좀 전에 만든 Personalize라는 역할을 지정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황색 작업 생성 및 실행 지금 당장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만드시면 생성만 하시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뭐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습 중이니까 지금 바로 실행 그리고 작업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또 한 1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생성하시고 작업 생성하시면 작업 내역에서 저희가 진행 중 말고 이제 완료되었다, 성공됨이라고 이제 작업에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서 저희가 레시피에서 내리시면 작업이라는 부분에 현재 지금 실행 중이라고 뜨시죠. 네. 한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실행 중이라는 부분이 성공으로 보이실 거고요. 성공되시면 역시 채팅창에 이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진행하시는 부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다시 설명 필요하신 부분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글루 데이터블을 통해서 퍼스널라이즈 데이터를 위한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일단 기계학습에 대한 아주 고도한 이제 이해 없이도 클릭만으로 손쉽게 추천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입력 데이터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글루 데이터블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역시 전처리 작업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렇게 실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굉장히 예쁜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한글로 이응이라고 또 답변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이제 많이들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글루 데이터블만 잠깐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오전에 글루 데이터블을 처음 사용해서 전처리를 사용을 했었고요. 요건 오전에 한 내용이죠. 네, 저희가 퍼스널라이즈를 위해 이제 로우 데이터, 네, 기존의 이제 원시 데이터를 역시 데이터블을 사용을 해서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클릭이 있는 이제 유저 리스트만 뽑아서,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인터랙션 데이터셋에 대한 스키마 형식으로 변경하는 작업,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 변경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해주셨죠. 여기 저희가 지금 오전에 퍼스널라이즈 인풋 잡에서 인터랙션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스키마를 입력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널라이즈 이제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스키마를 만들어놔서 뭐 이커머스 용으로 이제 편하게 선택해서 지금 제시된 스키마만 이제 넣어서 쓰실 수도 있고, 또 커스텀 내가 이제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트라던가 뭐 이벤트 타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키마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좀 간단한 부분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진행한 부분은 5개 레시피, 네, 유저 리스트, 유저 아이디 값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데이터 브루를 사용해서 전처리 했죠. 네, 이렇게 뽑아냈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전처리 작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네,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출력이 된 S3 버킷으로 들어갑니다. 출력이 된 S3 버킷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버킷에 출력이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퍼스널라이즈 배치 유저 리스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객체, 요 안에 지금 전처리된 제이슨 형식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저희가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같은 CPU 자원을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CPU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 자원들이 올라가는 뭐 호스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된 부분,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첫 번째 단계, 인풋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은 다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추천 결과를 다이나모DB로 넣는 작업,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요 그림, 요 아키텍처 그림에서 이제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람다 함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람다 함수냐면, S3 버킷에 새로운 객체가 업로드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객체가 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람다 함수가 이 다이나모DB에 추천 리스트를 저장하는 이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즉,
퍼스널라이즈에서 저희가 배치 추천 잡을 수행을 하고 나면 추천 결과가 S3에 이제 다시 저장이 되겠죠? 이 S3의 추천 결과가 저장이 되면 이 추천 결과를 저희가 다이나모DB 추천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람다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S3의 결과를 다이나모DB에 넣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희가 매니지먼트 콘솔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먼저 저희가 람다 함수를 만들 건데 람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이전에 IAM 역할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IAM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IAM 같은 서비스는 굉장히 자주 쓰는 서비스니까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면 편하시겠죠? 자, IAM 역할을 만드실 겁니다. 자, 보시면 IAM 사용자 역할 정책 등이 보시게 되는데 지금은 이 중에서 역할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역할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전에 만든 그 데이터 블루에서 사용한 퍼스널라이즈라는 역할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되시죠? 네. 현재 사용자분들도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역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측에 역할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하면 되고요. 자, IAM 역할이라는 것은 AWS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에서 권한을 주기 위해서 특히 임시 권한을 주는 객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IAM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계정에서 특정 사용자한테 임시적으로 어떤 권한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역할이라는 걸로 줄 수 있고 또는 AWS 서비스가 또 다른 AWS 서비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도 다 이 역할로 부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역할 만들기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역할을 사용할 엔터티가 누구냐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크게 여기 이렇게 5개가 나오지만 크게 저희 AWS 서비스 또는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이 계정에서 사용하도록 여기서만 사용하도록 이제 AWS 계정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라면 이제 여러 계정을 만들고 개발팀, 프로덕션팀 이렇게 계정 멀티 어카운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타 계정에 있는 이제 어카운트에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다른 계정에서 지금 현재 제 계정에 있는 S3라는 스토리지에 특정한 버켓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런 권한들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 계정 액세스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롤이라는 걸로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AWS 서비스 중에 람다 함수의 이 역할을 이제 부여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AWS 서비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람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선택. 누가 이 역할을 쓸 것이냐, 누가 이 역할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지금 람다가 사용할 거라서 람다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람다 말고도 이 외에도 다양한 다른 AWS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EC2나 람다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시게 이렇게 2개를 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자, 다음 단계 보시면 권한 정책을 추가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저희가 역할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가지고 저희가 S3에 있는 객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 정책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연결할 건데 지금 정책들을 한번 쭉 구경해 보시면 고객 관리형 정책도 있고 밑에 보시면 AWS 관리형 정책이다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아이콘이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AWS 관리형 정책은 AWS에서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AWS 관리형 정책이 이미 많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뭐 조건 같은 거 추가해서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라는 권장사항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 람다 함수에 어떠한 권한을 주고 싶냐면 저희가 방금 전에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람다 함수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 S3에 저희 추천 결과가 저장이 된다면 람다 함수가 수행해서 다이나모DB의 추천 리스트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람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S3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겠죠. S3. 그리고 또 다이나모DB에 저희가 쓰기 작업, 업데이트 테이블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 대한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한이 더 필요한데 S3에 저희가 추천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벤트까지 저희가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S3 그리고 이벤트, 즉 클라우드워치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 세 가지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들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자, 권한 연결할 건데 저희가 방금 전에 S3에 대한 정책을 연결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S3라는 서비스만 치셔도 밑에 이제 S3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쭉 나오게 되죠. 뭐 S3 Full Access, S3 뭐 오브젝트 람다 익세큐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저희는 S3에 대한 Full Access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S3 정책 선택하시고요. 자, 이 필터 지우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도 역시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이나모DB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저희 현재 실습에서는 다이나모DB 풀 액세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클라우드워치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클라우드워치라고 선택을 하면 역시 다양한 정책들이 보이게 되십니다. 그 중에서 클라우드워치 풀 액세스를 선택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거 선택이 안 됐네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을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 정책을 세 가지 연결해 줄 건데 S3에 관한 정책, 그리고 다이나모DB에 관한 정책, 그리고 클라우드워치에 관한 정책, 요 세 가지에 대한 권한을 지금 주고 싶은 거죠. 현재 실습에서는. 자, 요거 세 가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셨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만들 역할에 대한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겠죠. 자, 이름은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라고 입력을 할게요.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선택한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저희가 람다가 쓰겠다, 람다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권한 추가, 클라우드워치, 다이나모DB, S3 풀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연결을 해 주셨죠. 그래서 클라우드워치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AWS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 즉 AWS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EC2를 사용을 하셨을 때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5분 단위의 지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워치 서비스도 저희 오늘 실습하시는 김에 한번 클릭해서 어떠한 지표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표에 따라서 또 경보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S3라는 서비스에 저희가 추천 결과가 이제 되면 람다 함수를 실행한다. 이런 식의 이벤트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역할 생성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역할 생성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잘 진행해 주셨을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이나 다시 이제 반복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시면 됩니다. 벌써 진행했다고 말씀 주신 분도 이제 계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AWS 서비스 사용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다고 나온다. 권한이 없다라는 에러는 기본적으로 IAM에서 적절한 정책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역할이 삭제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IAM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설명 너무 좋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힘이 솟아나네요.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IAM 역할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람다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람다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는 AWS의 서버리스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람다는 AWS의 서버리스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람다는 특히 이제 또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이제 또 AWS 서비스 처음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희가 특정한 특히 T타입의 인스턴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티어가 있다라는 거는 또 많은 사용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람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리티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인스턴스와 또 다르게 람다는 1년이라는 제약이 없어요. 네. 언제나 무료라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특정한 용량, 특정한 건수만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람다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람다를 사용해서 지금 진행할 작업은 DynamoDB 테이블 업데이트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해볼 건데요. 함수 생성을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자, 람다 함수 생성해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함수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또 많이 쓰시는 부분들을 AWS가 이제 그냥 갖다 쓰실 수 있도록 이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예제를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는 이 함수에 대해서 배포할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새로 작성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에 대한 이름을 이제 먼저 넣어주셔야겠죠? 함수 이름도 역시 자유롭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함수 이름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가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람다의 런타임 지정할 건데 저희는 파이썬 3.9로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9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는 3.8이라고 나와 있는데 3.9로 그냥 선택하셔도 되고요. 3.8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파이썬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시 또 이번에 권한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드신 기존의 역할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생성한 저희가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를 드디어 사용할 겁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를 이렇게 클릭했어요. 네, 일단 함수에 대한 이름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는데 오늘은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런타임 파이썬 최신 버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역할 사용 람다 함수가 어떤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저희가 아까 S3, 클라우드워치, 다이나모DB에 대한 정책을 연결한 권한,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선택 다 하셨으면 함수 생성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람다 퍼스널라이즈 배치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다들 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람다가 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람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람다는 혼자 실행할 수 없어요. 물론 람다도 저희가 컴퓨팅 리소스이긴 합니다. 람다 컴퓨팅 리소스라서 뭐 저희가 CPU, 메모리, 뭐 이걸 어떻게 지정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람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메모리를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CPU가, 버추얼 CPU가 부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람다는 혼자 실행될 수 없고 반드시 앞단에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람다에 대한 트리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이 람다 화면에 앞에 트리거가 아무것도 없죠? 람다를 실행할 트리거를 지금 형성해 줄 겁니다. 플러스 트리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람다에 대한 트리거 뭘로 구성할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람다에 대한 트리거는 어떤 걸로 할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나왔죠? 네, S3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네, 너무 빠르게 답변 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사실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제 김땡호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별다방 쿠폰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달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변 주셨고요. 저희가 S3를 트리거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3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S3라고 검색을 하셔야겠죠? S3를 검색해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켓. 자, 버켓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던 배치 버켓을 선택합니다. 자, 아직 배치 버켓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 단계 지나면 이제 배치 인퍼런스 잡을 생성해서 거기에 대한 출력물을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버켓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버켓이 총 3개가 보이실 텐데 배치 버켓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게 지금 처음 쓰시는 버켓이라서 요거를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벤트 유형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객체 생성 이벤트, 풋, 포스트, 카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저희는 풋 이벤트로 특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기 호출될 수 있다. 그런 비용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왜 갑자기 뭐 비용이 많이 나오나 뭐 이런 부분들 질문 많이 이제 해주시는 부분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S3에 어떤 객체를 삭제할 때도 정말 삭제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삭제 누르세요. 그 삭제라는 걸 써야 되는 듯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S3 트리거 선택하시고 버켓 지정해 주시는데 배치 버켓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유형은 저희가 풋으로 이제 특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기 호출에 대해서 이제 체크박스 선택까지 하시고 마지막 추가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람다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람다 함수에 대한 트리거를 추가를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저희가 람다 함수에 대한 코드를 구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람다 함수의 코드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 코드는 아래에 보시면 여기 코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작성하실 건 아니고요. 저희 가이드에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드로 들어가 보시면 가이드에서 추천 결과 다이나모DB 넣기 실습에 이제 하단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여기 람다 함수 코드를 제가 드렸고 여기서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코드를 매니지먼트 콘솔에 붙여 넣기 하실게요. 자, 복사해 오셔서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코드 보시면 일단 이렇게 JSON 파싱이라는 함수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배치 잡 결과 파일을 저희가 한 줄씩 읽어서 임시 JSON 파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임시 JSON 파일을 읽어서 put user ID 펑션에 입력 데이터로 넣는 작업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또 put user id라는 이 함수는 JSON 파싱에 입력한 JSON에서 user ID 그리고
추천 아이템 그리고 추천 스코어 값을 읽어서 퍼스널라이즈 배치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함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은 드렸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이제 입력하셨으면 함수를 배포해야겠죠, 배포. 그래서 deploy라는 하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deploy라는 하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람다 함수를 구성을 다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람다 함수를 일단 이름을 지정해 주신 거죠. 이름을 지정하고 런타임 그리고 이 람다 함수에 필요한 권한들을 연결해 주셨고요. 권한 연결한 것들은 저희가 구성해서 어떤 권한을 연결했는지 이 역할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환경 변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람다에 대한 모니터링도 여기서 클라우드워치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뭐 지금은 아무 지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직 이 함수를 한 번도 이제 호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호출하고 나면 이제 인보케이션, 뭐 듀레이션 이런 것들 나중에 지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호출하고 나면 이제 저희 실습에는 없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람다 함수에 대한 저희 이제 트리거, S3 트리거를 추가를 해 주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람다 함수 코드를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료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기억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 분이 바로 답변해 주셨고요. 네, 마치 고고고고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거의 한 100분 정도 다 빠르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고요. 퍼스널라이즈 배치 추론 작업, 배치 인퍼런스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S3 버킷에 이제 인풋 데이터 업로드하는 작업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배치 버킷 이미 생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치 인퍼런스 잡을 이제 생성을 해 볼 겁니다. 네, 요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 그림에서 보자면 배치 인퍼런스 잡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오전에 생성하신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퍼스널라이즈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S3 버킷에 퍼스널라이즈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역시 S3에서 이 버킷 정책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이 배치 버킷이라는 것에 쓸 건데 쓰기 위해서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에서 이제 버킷 정책 권한을 이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퍼스널라이즈 들어가기 전에 S3 서비스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3 서비스를 클릭했습니다. 자, S3 서비스 클릭하면 만들어진 3개의 버킷이 보이게 되고요. 자, 저희는 지금 3가지 버킷만 나와 있고, 지금 사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글로벌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S3는 저희 리전 레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뭐 퍼스널라이즈 스택, 퍼스널라이즈 배치 버킷이라는 요 버킷을 만들었는데 이 버킷은 현재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S3가 조금 특이한 게 이 S3 버킷에 대한 이름은 글로벌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오드리라는 뭐 이름의 버킷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만들었으면 미국 뭐 상파울로 어디서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버킷 들어가 보면 뭐 오드리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냥 괜히 찜해놓고 싶어서 만들어 놨네요. 네, 이것도 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종종 버킷 이름이 이제 내가 지정했는데 이름이 뭐 같다고 생성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는 저희가 글로벌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요거 때문에 답변을 좀 한번 드렸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오전에는 퍼스널라이즈 버킷에 대한 버킷 정책을 세팅을 해주셨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퍼스널라이즈 버킷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 퍼미션에서 저희가 이 버킷 정책이라는 걸 생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거를 해주셨는데 자, 이 작업을 역시 이번에 배치 버킷에 한번 다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버킷에서 퍼스널라이즈 배치 버킷, 자,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객체 속성 권한, 네, 권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S3에 대한 버킷은 기본적으로 소유자만 이제 액세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뭐 허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뭐 우리 회사에 사내 IRP 주소를 소스로 넣어서 우리 회사에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한된 액세스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버킷 정책이라는 것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킷 정책 편집을 눌러보시도록 할게요. 버킷 정책 편집 눌러보시고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뭐 정책이라는 거 계속해서 보시고 있으시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정책은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펙트, 액션, 리소스. 요거 3가지만 보시면 이 정책이 뭐 하는 건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펙트는 얘가 허용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제로 저희가 허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거부하는 걸 이제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라는 것은 허용할 작업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작업을 허용할 것이냐, 어떤 작업을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액션에 명시를 하시고요. 아스타리스크 쓰시면 모든 작업을 허용하겠다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자, 리소스는 어떠한 리소스에 대해서 이 리소스에 대해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나와 있죠. 프린시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보안 주체가 누가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어떤 거 넣어보실 거냐면 저희 가이드 문서 잠깐 다시 가서 이제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미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여기 가이드 문서 가셔가지고 퍼스널라이즈 배치 추론 실습 클릭하시고 또 스크롤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일단 해오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 있는 거 지우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소스, 어떠한 자원에 대해서 해서 저희는 XXX라는 버킷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본인의 버킷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실 건데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버킷 ARN이 바로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AR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ARN은 뭐냐면 아마존 리소스 네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사용하시는 서비스들마다 이제 식별하는 고유한 리소스 네임이 부여되고요. 그게 바로 AR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S3에 대해서 고유한 버켓 아마존 리소스 네임이고, 뭐 아까 전에 만드신 람다에 대한 뭐 역할에 대한 롤에 대한 ARN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 S3에 대한 버킷 ARN을 복사해서 이 부분을 이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주시고요. 자, 요거 두 번째 것도 바꿔주셔야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요 슬래시 전까지만 바꾸셔야 됩니다. 슬래시 전까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이번에도 기억이라고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정책을 복사를 잘 해주셨는데 AWS에서 정책은 이렇게 제이슨 형식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식의 문서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희가 예제도 많이 드리고 또 정책 생성기라는 걸 통해서 그냥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제이슨 형식의 문서를 또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 정책은 허용하는 정책인데 어떤 작업을 허용할 거냐? 다 허용하겠다. 다 허용할 건데 어떤 자원에 대해서 허용할 거냐? 리소스는 S3에서 이 버켓, 저희의 이 버켓 안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켓을 만들면 그 버켓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객체가 들어갈 수 있죠. S3는 AWS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또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S3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최상의 수평 확장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S3의 사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무한히 많은 데이터를 올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S3에 버켓을 하나 만드시면 거기에 올리는 그 객체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객체의 수에 제한이 없어서 빅데이터의 분석용 스트림 이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객체 중에서 저희가 특정한 객체로 지정한 게 아니라 이 버킷 안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보안 주체가 라는 부분을 여기에 입력하신 거죠. 그래서 람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두 가지를 넣어주셨죠. 람다와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허용을 해준 이유는 또 역시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S3에서 퍼스널라이즈가 이렇게 작업해야 되고 또 람다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안 주체를 여기 넣어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켓 정책을 편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S3 버킷, 출력물이 저장된 버킷에 대한 이제 정책, 즉 권한을 편집을 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의 이제 인퍼런스 잡, 배치 추론 잡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드디어 퍼스널라이즈로 갑니다. 드디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이제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오전부터 저희가 진행한 데이터셋 그룹, 여기 생성이 되어 있죠? 자, 퍼스널라이즈 데이터셋 그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퍼스널라이즈 데이터셋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오전에 진행했던 작업들 있죠? 저희가 인터랙션 데이터, 애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 글루 데이터부를 사용해서 전처리한 것들을 S3에 넣어서 여기서 임포트 가져오기 작업했던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벤트 트래커, 그래서 실시간 추천에 대한 부분도 구현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솔루션 트레이닝을 하셔서 솔루션을 생성을 하셨고요. 이게 솔루션이 조금 오래 걸리셔서 솔루션 돌려놓으시고 트레이닝 돌려놓으시고 점심 드시러 갔다 오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캠페인으로 저희가 API 호출해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 프론트엔드에 업데이트 받아서 이제 결과값 보여주는 것까지 실제 해보셨습니다. 자, 이게 오전에 한 작업이고 지금 진행할 작업은 배치 추론 잡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치 인퍼런스 잡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주황색의 Create 배치 인퍼런스 잡을 선택해 주세요. 네, Create 배치 인퍼런스 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rsonalize Dataset 배치 잡이라고 저희가 배치 작업에 대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름을 자유롭게 입력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가급적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익숙하시죠? IAM 서비스 롤이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AWS 서비스에 대한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네, Create a new role이라는 거를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롤을 만들 때 사실은 특정한 버켓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버켓을 지정해서 여기서 이름을 넣으셔도 되지만 오늘 실습에서는 any 버켓, 모든 S3 버켓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역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생성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역할이라는 거는 저희가 IAM으로 들어가서, IAM 서비스로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에서도 과정에서 콘솔에서 좀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퍼스널라이즈 화면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하나 생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에 대한 디테일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치 추천 작업을 생성할 건데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거냐? 저희는 오늘 하나밖에 없죠. 오전에 생성한 퍼스널라이즈 솔루션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버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버전이 이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 추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솔루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전에 결과값을 이제 몇 개 이제 보실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6개로 이제 결과값을 제한해서 일단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요거를 6개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난 3개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냥 6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개수를 저희가 6개로 제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역시 오전에 했던 것처럼 뭐 가중치라던가 뭐 컷오프 이런 것들도 이제 커스텀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기본값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치 추천 작업에 사용할 이제 인풋 데이터가 어디 있었는지 경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또 경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인풋 데이터의 경로와 아웃풋 데이터의 경로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경로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다르게 생성을 했었죠. 이 인풋 데이터의 경로를 넣어야 되는데 경로를 확인을 S3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o to S3 누르시고요. S3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는 S3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3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글루 데이터브루를 사용해서 총 5개 레시피를 사용해서 저희가 전처리한 데이터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퍼스널라이즈 버킷에 요거죠, 요거. 네, 요거 데모고 프라임의 클릭 스트림 데이터 파르케를 저희가 이제 배치 유저 리스트 여기 안에 저희가 전처리를 해서 넣었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S3 URI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 클릭하셔도 이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객체 URI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인풋 데이터 경로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3의 특정한 버켓에 어떤 객체인지에 대한 경로를 이렇게 인풋 데이터 경로를 구성을 해 주신 거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고요. 잠깐 여기까지 다시 진행을 하면요. 저희가 S3 버킷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객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퍼스널라이즈 배치 인퍼런스 작업에 대한 인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특정해 준 겁니다. 인풋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 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배치 유저 리스트라는 잡을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죠. 네, 요거에 대한 S3 URI 요 경로를 붙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리소스를 식별하는 뭐 ARN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여기 부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객체 URL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URL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 S3 객체에 접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물론 지금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면 이제 퍼블릭 액세스를 저희가 차단했기 때문에. 근데 뭐 퍼블릭 액세스 허용하고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이런 것들도 S3에서 또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자, 요거 긁어서 아까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인풋 넣었으니까 아웃풋도 넣어야겠죠? 자, 아웃풋 데이터 패스는 버킷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S3에 있는 버킷이겠죠? S3 버킷인데 어떤 버킷이었냐면 또 S3에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S3 버킷 중에서 네,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스택, 퍼스널라이즈 배치 버킷이라는 거를 네, 긁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 버킷 안에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긁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Batch Inference Job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배치 인퍼런스 배치 추천 작업을 생성할 건데 이 작업에 대한 이름 지정해 주시고 당연히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S3에 대한 버킷은 any 모든 버킷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이 배치 추론 작업에 사용할 솔루션 오전에 만든 퍼스널라이즈 솔루션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버전은 저희는 오늘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버전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추천 개수는 저희가 6개만 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6개의 추천 개수만 보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가중치라던가 아이템 에이지 컷오프 뭐 이런 것들도 커스텀 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기본 값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 배치 추론 작업에 사용될 인풋 데이터 저희가 구매 이력이 있는 유저 리스트만 이제 추출을 했잖아요. 그 유저 리스트에 대한 값이 인풋 패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스택, 퍼스널라이즈 배치 버킷이 들어가는 여기에 저희가 출력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 다시 보시면 이 그림에서 저희가 퍼스널라이즈 배치 작업한 결과가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든 이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배치 인퍼런스 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좀 답변 드리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배치 인퍼런스 잡, 배치 세그먼트 잡 이렇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작업이 이렇게 두 가지 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배치 세그먼트 잡 옆에는 New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게 저희 이제 2021년 말에 거의 2022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등장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만들어진 일단 요거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이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 주황색 버튼 일단 누르셔야 돼요. 네. 지금 다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레시피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솔루션 하시고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레시피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유저의 그룹을 분할하는 이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레시피가 있었고 아이템 추천에 사용하는 이 추천 레시피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상품 추천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마케팅 입장에서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 화장품을 이제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한테만 저희가 만약에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제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당연히 비용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저, 사용자에 대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제 솔루션도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잡을 배치하는 게 유저 배치 세그멘트 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한 배치 인퍼런스 잡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솔루션 만드실 때 아이템 추천하는 이 레시피 중에 유저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레시피를 사용해서 만드셨고요. 여기서 배치는 배치 인퍼런스 잡 그리고 신기능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 오전에 이제 또 저희 영진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특정 유저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특정 유저한테 구매 확률이 높은 유저한테 저희가 추천을 또 할 확률을 높여가지고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배치 작업하는 부분이 이 배치 세그멘테이션 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건 진행하진 않았는데 신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세그먼트가 아니고 배치 인퍼런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Create in Progress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또 지금까지 뭐 점심 드시고 또 거의 쉴 새 없이 쭉 달려오셨을 텐데 이 배치 인퍼런스 잡 생성하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잔 커피 드시고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제 태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재밌는 퀴즈와 마무리까지 진행할 겁니다. 마무리까지 꼭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잠시 커피 한 잔 하시고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